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까지 수사에 걸쳐서 무축천 시리즈를 공부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당현종 시리즈를 공부합니다. 여러분 아마 재미있을 것입니다. 당대 개원성세라는 최고의 중흥기를 이루면서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현종은 양귀비와의 비운의 사랑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럼 먼저 그의 어린 시절부터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685년 8월에 무축천의 네 번째 아들인 이단의 집안에 어린아이가 탄생합니다. 이 아이가 바로 후일 성당 개원치세 업적을 일으켰던 풍요가 넘치는 일대 황제인 당현종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국의 황금 시기에 당 역사에 길이 남을 안사의 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안사의 난은 당의 운명을 가르는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번영했던 당 제국은 서서히 쇠락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당 역사에 소용돌이를 일으켰던 현종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려야 할까요? 우선 당현종이 어떤 인물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당현종은 한마디로 풍류천자라고 호칭할 만합니다. 그는 44년 동안 황제로서 친정하였고 이후에는 6년 동안 태상왕의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가 통치했던 기간 당 제국은 모든 방면에서 전무후무한 번영을 구가하게 됩니다. 우선 정치 영역을 보면 군명 신년의 정치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개원 초기 집정 시기에 요승을 재상으로 임명해서 권력을 분담하여 행정일을 처리하게 합니다. 그리고 황궁에는 황관인 고력사를 임명하여 황실과 조정 사이에 원만하게 소통하도록 안배하였습니다. 현명한 군주와 어진 신하가 협력하여 통치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따라서 개원 초기의 조정에는 일대의 영주인 당현종을 중심으로 조정에는 요승과 송경이 보좌하였고 천고충의의 고력사가 내궁을 관장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당현종은 대규모 전정제도를 편찬하는 데 착수합니다. 당대 최고의 법정인 당육전과 예의교장인 대당 개원예가 이 시기에 편찬됩니다. 따라서 법령규정이 명문화됨으로써 행정집행이 효력을 갖게 되고 전국이 안정을 찾게 됩니다. 세 번째로 당제국의 국제지위가 높아지게 됩니다. 장안은 당시 국제교류 중심지로서 수많은 상인들과 사절단, 그리고 승려들이 육상과 해상을 통해서 몰려듭니다. 당육전의 기록을 보면 70여 개 국가가 당제국과 교류하면서 조공을 바쳤고 장안에 체류하고 있던 외국인의 숫자가 전체 인구의 2%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 경제 영역에서의 번영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당육전을 보면 당시 전체 인구가 7천만에서 9천만 정도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평균 양식 저축량이 700건 정도였다고 하니 백성들의 생계에 부족함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일례로 두보의 억석시를 보면 억석 개원 전성일한데 소읍 유장 망가시리라. 도미 유지 송미백하고 공사 창름 구풍실이라. 예전을 돌이켜보면 개원연간 전성기 시절에 작은 마을도 10,000가구 이상이 거주하고 있었다네. 배 나달은 기름지고 도정한 쌀은 하얗고 관청이든 민가이든 창고마다 곡식이 가득했다네. 두보가 개원연간에 풍성했던 시설을 회상하면서 지은 작품입니다. 당 문화 영역에 있어서 두말할 것도 없이 중국 고대 문화의 전성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성 두보, 시선 이백, 왕유, 맹호인의 문인들이 시대의 총화가 되어 시문학이 문화의 전성기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당현종은 정취가 많은 문무쌍전의 군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시를 잘 지어서 당시 300수 가운데 유일하게 황제로서 시를 수록하게 되는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그는 시뿐만 아니라 작곡에도 뛰어난 재능이 있어 친히 예상우의곡을 작곡합니다. 이 곡은 현종이 자신의 꿈을 내용으로 작곡한 것으로 나중에 양귀비가 무곡으로 개작해서 일시에 풍미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현종은 서역지역의 악기인 갈고 연주에도 뛰어난 솜씨를 보여줍니다. 그는 전문적으로 악무와 악기를 연주하는 악공을 양성하기 위해서 이원이라는 전문기관을 창설합니다. 현재로 치면 한국종합예술대학교인 셈이고 총장균 교수가 바로 당현종입니다. 이처럼 현종은 걸출한 정치가이자 예능인으로서도 뛰어난 업적을 나타냅니다.
특히 양귀비와의 비극적인 애정고사는 역대로 많은 시인들과 묵객들의 소재가 되고 있습니다. 현종에게 자녀를 낳아준 비빈이 24명이 되니 다 합치면 셀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현종이 양귀비를 총애하고 나서부터는 다른 비빈이나 궁녀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당현종은 친정하는 기간 동안 개원과 천보라는 두 개의 연호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천보 14년인 755년에 당 역사에 전무후무한 내란이 발생합니다. 소수민족인 알록산과 사서명이 북경 근처에서 대규모의 병력을 이끌고 남하에서 중원 일대를 휩쓸고 다니며 8년간 전란이 지속됩니다. 이처럼 안사에 나는 현종 개인의 신세뿐만 아니라 국가 흥망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번영했던 당 제국은 쇠퇴의 길로 접어들게 되고 현종 자신도 황제에서 물러나고 사랑하던 양귀비도 몽진길에 자결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윤기의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윤기의 가계를 살펴보면 그의 보조부가 당고조 이연이고 증조부가 당태종 이세민이고 조부가 당고종 이치이고 백부가 당중정인 이연이고 부친이 당예종인 이단입니다. 그녀의 모친은 성이 두씨인데 정비는 아니고 측비이지만 관롱대족인 부풍두씨입니다. 이윤기는 형제가 6명 있었는데 그 중에 셋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는 685년 출생했을 때 이미 고정은 붕어하고 무축천이 권력을 쥐고 있을 때입니다. 그녀는 둘째 아들인 패태자 이연을 이미 살해하였고 물론 장자인 태자는 병산 상태입니다. 셋째 아들 이연은 황제에서 쫓겨나 지방으로 좌천되어 감금되어 있었고 이윤기의 아버지인 막내 이단이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처럼 이윤기는 부친인 이단의 황제 가계에서 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단은 황제가 되었지만 실권도 없이 있다가 어머니에 의해서 연금을 당하게 됩니다. 무축천은 실권은 쥐고 있지만 황제에 등극한 상태는 아니어서 정적을 제거하고 이당 왕조를 무너뜨려야 하는 난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윤기가 4살 되던 해 당고조 이하 황제의 자손들은 대부분 무축천에 의해 살해를 당하고 그 중에 세 번째 아들인 이현과 막내인 이단을 살려둡니다. 690년 이윤기가 6살 되던 해 무축천이 국호를 당에서 주로 바꾸고 대주 왕조의 황제로 등극합니다. 이윤기의 부친인 이단은 태자가 되지 못하고 실권이 없는 황사가 되어 무씨 조카들의 지시와 위협을 받게 됩니다. 이에 이단은 전전긍긍하고 살얼음을 걷는 신세에 처하게 됩니다. 어떤 친척이나 조정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가운데 그나마 고모인 태평공주가 살아있어서 위안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무축천은 이윤기의 생모인 아들의 며느리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었을까요? 다음 내용이 참 기가 막힙니다. 692년 정월 초하루 이단은 어머니인 무축천에게 세배하러 가기 위해서 부인인 두씨와 정비인 유씨를 데리고 황궁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젊고 아리따운 두 왕비는 세배를 마치고 실종이 되어 시신도 찾을 수 없고 흔적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세의 기록을 보면 궁녀가 이단과의 애정을 얻기 위해서 공작을 하다 실패하자 대신 왕비들이 무축천을 해하려는 압승을 했다고 무고합니다. 무축천이 궁녀를 시켜 음모를 획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는 두 왕비와 그 집안을 멸족하게 만들어 이단의 세력이 커지지 않도록 사전에 정지 작업을 한 것입니다. 이윤기의 모친은 이처럼 궁중 권력의 암투로 인해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후 이윤기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